저는 일단 동성애는 예전부터 반대는 했었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나 조금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도 그 동성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혼인식까지 한다는 거 그거까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여자 남자끼리 좋아하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하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그의 동성 연인과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할 거고요.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 소원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나라,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동성 간의 결합도 우리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장하나 국회의원과 이태희 변호사 모시고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입법에 찬성을 하십니까?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 입법에는 반대를 합니다. 일단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고요. 네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 그리고 종교라던가 인종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회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성에 대한 얘기를 아주 협소화시키고. 예, 그러면은 제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보면은 괜찮습니까? 네. 예, 그럼 그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 의원님. 동성결혼 당연히 합법화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찬성을 하십니까? 저는 결혼할 권리 또는 결혼 안 할 권리가 저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성별 또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군가 저에게 결혼을 해라 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태희 변호사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고 선택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딸과 결혼해도 됩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해도 됩니까? 또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기본적인 인권이자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유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한계가 지켜지지 않는 순간부터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닌 속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바로 윤리도덕적인 기준이고 우리나라의 법이 바로 그와 같은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성스러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처럼 어떤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인 취향에 따라 개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 동성결혼까지 허용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이 사람들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면 근친상간이나 수관행위도 요구하는 그런 소리가 커지면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같은 한계를 무시할 때 온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급작스럽지만 드리고 싶은데 아까 분명히 부녀 간의 그리고 모자 간의 결혼과 동성 간의 결혼을 마치 비교하듯 비슷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비교가 가능하신지 좀 의아스럽네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그 결혼을 헌법 36조 1항에 따라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혼인은 일남일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동성끼리도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열린 개념으로 결혼을 재정의하게 되면 굳이 어떻게 일남일녀가 아닌 혹은 이남일녀,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와 같은 제도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저는 그걸 너무
그 법조항의 말에 좀 뭐랄까 너무 근거를 두시고만 말씀하시는데 일단 36조 1항에는 일남 일녀라는 표현은 없고요. 여기에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결혼 그리고 가족생활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일남과 일녀라는 표현은 판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법원이 연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농법상에도 잘못이 되어 있다.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남 일녀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도 허용해야 규정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 제도나 판례에 반하는 이야기고요. 이번 지난 6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부분은 연방결혼보호법이라는 연방법안에서 동성 일남 일녀 커플에게만 연방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그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지 그것을 그 판결 자체가 동성 결혼을 금정하거나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그와 같은 법 규정은 아닙니다. 자, 의원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는 것은 자유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여태까지 살아왔던 전통이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여성들에게 차도를 씌운다든가 그런 종교 또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걸 전통으로 다 인정하기는 힘든 법들이 있고요. 여성도 교육이나 정치 참여라든가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남녀가 아닌 이제 어떤 성적 지형을 가졌던지 모든 사람이 남녀라는 틀을 깨서 모든 성적 지향에 대해서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로 또 한 걸음 이렇게 논의가 확장돼야 된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동성에게만 결혼의 자유를 허용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라는 개인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김재화 아나운서라던가 이태희 변호사님 이분들에게 어떻게 국가가 결혼을 하라라 또는 말아라 또 결혼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동성 결혼을 마치 불법화하고 이것이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깜짝 놀란 게 무자 간의 결혼과 부녀 간의 결혼을 심지어 이 동성 결혼에 비교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충격적이고 이전에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도 그리고 2006년에는 우리 배우 하리수님으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성별 정정이 또 합법화되고 제도화됐던 우리의 경험이 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 전에 너무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마치 대한민국 문화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다양성이 인정된 낮은 사회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동성결혼 논란도 사실 반대하시거나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의 문제 제기가 좀 저는 너무 과장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일단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동성 결혼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남녀 간의 일남 일녀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규정한 이 법조항을 무너뜨리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부모 자녀 간의 결혼관계 혹은 동물과의 관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Why can I marry my dog? 개와의 결혼을 반대할 만한 연구는 무엇이냐? 왜 나는 개와 결혼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의는 동성결혼을 개와 사람 간의 결혼을 가능하면서 왜 개와의 결혼은 불가능하냐? 왜 차별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년 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정의를 재정의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와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괜히 전통으로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그것이 나름대로의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쌓여진 모든 데이터를 근거로 이와 같은 전통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2001년에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을 했지요. 그럼 네덜란드, 그 다음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 동물과 개 간의 결혼이라던가 부녀 간의 결혼, 모녀 간의 결혼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됐다는 지금 그거 한 건을 가지고 많은 이거는 동성애자의 인권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인권에 대해서 그 잡지 한 면을 장식한 사람과 결혼, 지금 아까 강아지였나요? 개와의 결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중차에 대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반박 근거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리적인 기준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블랙의 싶은 국가라던가 거는 또 미국의 개와의 결혼을 같은 반대하시는 것들이 명분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개인들의 목소리가 커서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거기에도 집단지성에 너무 오랫동안의 진지한 사회적 공론이 바탕이 된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뭐 게이, 레즈비언 쪽 이런 성적 소수자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높아진 나라들이 순서대로 아무 일차 부정도 없이 다처제와 일차 이런 다부제를 엄청난 반대할 수 제도를 있는 명분은 바꿔왔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것도 건데.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1차 다부제나 일부 다처제도 그렇다면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부나 밀부녀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외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일남,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합법적인 제도적인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도 하에서 우리가 어떤 외도가 없는 불륜이 없는 사회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법제도를 바꾸는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 법이 바뀌면 이제 뭐 외도나 불륜이 막 많아질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남 일녀의 다른 사회 현상을 가지고 갖다 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주장이 얼마든지 예컨대 나올 수 있습니다. 호주제가 정서적인 폐지됐고 이름으로, 문화적인 이름으로. 혹시 장 의원님은 그 동성애를 권장하시는 편은 아니시죠? 권하시는 건 아니죠? 동성애를 권장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니, 저 다음 질문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무래도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요, 아이들이 동성 부모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지금보다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동성 간의 뭐 애정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런 것을 많이 접하고 또 그런 수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그런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라던가 교육에 인해서 동성애자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죠. 아이슬란드의 총리라던가 독일의 부총리, 그리고 베를린의 시장, 파리 시장, 이들은 다 커밍아웃을 한. 그러니까 대사회적으로 본인이 게이 레즈비언임을 알린 이런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그냥 정치인으로, 정치를 잘하는 유능한 정치인으로 활동할 뿐이지 이들의 뇌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그들의 성적 지향을 가지고 정치적인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보다 많아서 적어서 그것이 정말 사회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폐악이 되는지 그런 점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자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게 실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많아진다는지 이 부분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좀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상에 보장된 차별 없는 그런 인권을 누리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자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혼인 제도는 일남 일녀 간의 결합을 규정을 해놨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전 세계적으로 한 14개 국가의 소수 국가입니다. 250개가 넘는 국가 중에 14개 국가 정도만 동성 결혼을 지금 허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미 허용한 그런 사례를 미리 이미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에 사는 한 가정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요. 레즈비언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남자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가 둘 다가 여자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됐냐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수치스럽게 여기기까지 되었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식기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것을 이 레즈비언 부모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부모가 결국 결정한 것은 이 아이들의 성전환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조차 이 동성 결혼과 또 아이 입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 여론이 일어났다는 그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가정은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두 성인 간의 어떤 낭만적인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키워나가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관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낭만적인 제도로만 생각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동성이든 뭐든 무조건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고요. 가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낭만적인 제도를 쫓아서 결혼 제도를 허용하게 되다 보면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동성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합법화시킨다면 인구 감소와 더불어 노동력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너무 많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국가가 결혼을 규제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라면 그것이 동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1차 다부제와 일부 다처제를 그것조차도 허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단 말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야 되는 이런 의무들이 지금 결혼한 부부들에게 반드시 있습니까? 물론 결혼을 했다면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불임 부부가 얼마든지 있고요.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아기를 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죠. 국가가 애를 낳아야만 한다라고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성 결혼은 일단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안에는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내보내어서 국가에 여러모로 건강하고 강건한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고유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 자체는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동성 결혼과 같은 결혼 제도를 합법화하고 허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인구 감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요. 그러면은 그게 질병이든 아니면 장애든 간에 어떤 후천적인 이유, 선천적인 이유로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성 간의 결혼도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결혼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혼은 생식 능력이 중심이 아닌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인데 거기에 꼭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있다는 거는 좀 용납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와 임태희 변호사님 생각할 때 결혼의 의미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뜸 낄까봐 걱정을 하고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내쫓기고 그런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발상이 지금 우리나라의 70%가 변호사님, 변호사님,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지금 장 의원님, 이 변호사님의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남녀 간에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이 판에 동성 간에 결혼하면 더욱더 그 수가 늘지 않을까를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자,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동성 커플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재산을 공유할 수도 없고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같이 산다 하더라도 뭐 결혼 휴가나 의료 보험 혜택 같은 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신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제시하실 수 있는지요? 네, 물론 그 동성애사도 모든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네. 그러나 동성혼 커플들이 서로 재산을 공유할 수 없거나 또 결혼 휴가 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가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남의 관계를 차별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동성 커플만이 아니라 혼인하지 않은 모든 커플들, 외도 중인 유부남, 유부녀 커플들과 똑같이 법적으로 남남이 모든 관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일반인과 같이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재산도 공유할 수 있고 결혼휴가도 갈 수 있고 의료보험의 혜택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만을 특별히 차별하는 그와 같은 제도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의 피해자이지 우리 사회의 제도나 법률의 피해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나 모든 심리학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 제도가 아니라 동성애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동성애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면 동성애자들을 동성애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동성애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와 힘을 쏟아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장 의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학적인 문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그 동성애자들은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는 동성애자들의 혼혈을 금지하는 법률도 지금 뭐 개정을 해서 좀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발언을 좀 해주시죠. 사회자님 질문도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변호사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네. 이태희 변호사님은 동성애를 병 또는 뭐 질환, 뭐 정신질환 이렇게 아니요. 보시는 저는 동성애를 뭐 질환이나 질병이라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또 심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비도덕적이다, 동성애는 정상이 비윤리적인 아니다. 행위로 이것까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질환인지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릴 수 예.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이다. 네. 이 부분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방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성애 자체가 비정상이다. 그럼 가슴이 아픈데요. 저는 한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비정상이었습니다. 1950년대 혼인 빙자 간음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합니다. 정숙한 여인의 순결한 정조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빙자 간음이니까 결혼 전이겠죠. 혼전 순결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의 부당한 사건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50년 전 대한민국의 판결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 비정상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지금 변호사님과 정상적인 토론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동성애가 정상이고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이성애자가 정상이다. 이 구분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정상이고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에 따라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동성애가 비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남녀 차별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차별들이 심지어 여자로 태어났다 해서 과거에는 남성 여성 간의 교육에 대한 권리라든가 참정권이 분명히 극명하게 달렸고요. 지금 현재 동성애에 대한 참정권 차별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그전에는 남녀가 아니라 심지어는 신분이 있었죠. 이태희 변호사님이 양반이고 제가 상놈일 수 있겠고요.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어떤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당해왔고요. 사회는 그런 차별과 불합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 과거였다면 이런 동성애 또는 성적 소수사 얘기를 이런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하고 터부시해졌던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토론이 MBC에서 벌어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회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수반된 또 그리고 많은 인권운동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바탕이 돼서 이런 토론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국회에서 드디어 그리고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올 10월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이런 국면을 우리가 맞이했다고 보고요. 이 얘기가 지금 단순히 그냥 이 시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2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죠. 단지 이 동성애를 우리가 정상으로 보느냐, 비정상으로 보느냐, 여기서부터 또 다시 문제가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성적 취향을 넘어서 법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야 될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